자, 부동산 공시법 핵심 요약 강좌입니다. 자, 제 이름은 김수경이라고 합니다. 자, 핵심 요약이니까 바로 수업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700페이지에 보면 지적 청량 나오지요. 거기에 용어정의 나옵니다. 용어정의 나오는데 거기에 첫 번째 청량, 기본 청량, 공공 청량, 요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할 필요가 없고요. 자, 그 밑에 이제 지적 청량 나옵니다. 지적 청량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것을 복원하게 한 겁니다. 자, 또 그 밑에 개념 문제가 한 번씩 나옵니다. 지적 확정 청량은 뭡니까?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되고 난 뒤에 새로이 토지의 표시를 정하기 위한 청량이 무슨 청량이다? 지적 확정 청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적 재소화 청량이 있고요. 자, 청량 기준점. 자, 그것도 시험 범위 안 들어가고요. 우리 시험 범위는 지적 기준점입니다. 자, 지적 기준점인데 요거 지적 기준점을 좀 더 배웁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적 삼각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적 삼각 보조점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적 도건점이 있습니다. 요건 좀 더 배울 거예요. 자, 앞에 반드시 지적이 붙어야 됩니다. 요 세 가지가 무슨 점이다? 지적 기준점입니다. 자, 옆에 보면 지적 소관청 나오지요. 요 지적 소관청 개념 묻는 문제가 한 번씩 나와요. 자, 지적 소관청은 뭘 말하냐 볼게요. 일단은 지적 소관청에서 특별 자치시장 들어갑니다. 여러분, 특별 자치시장은 어디를 말합니까? 세종시를 말합니다. 다음에 시장 들어가지요. 요때 시장에 그 책에 보면은요, 특별자치도 내에 행정시장 포함한다고 되어 있지요. 요 특별자치도 내 행정시장은 어디를 말합니까? 제주도에 있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말합니다. 여러분, 참고로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가 없지요. 구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비자치구를 두는 시장은 제외한다 되어 있지요. 요거 자치구든 비자치구든요, 구를 두는 시장은 제외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구를 두지 않는 시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순천시장, 진주시장, 밀양시장, 군포시장 이런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군수 나오고 구청장 나오지요. 이때 구청장은 뭡니까? 비자치구를 두는 구청장은 포함하게 되어 있죠. 자치구도 포함합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나오면요, 지적소관청은 다 구청장이에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 밑에 지적공부 8가지가 있습니다. 요것도 뒤에서 배우는데요. 요 8가지 외에는 어떠한 말이 붙더라도 지적공부가 아니에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한 지적공부, 이렇게 8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속 지적도는요, 지적도를 연속으로 묶으란 건데, 요 연속 지적도는 좀 주의할 것은요, 요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지적 청량을 하지 않고 연속으로 묶으라는 거예요. 요 키포인트는 지적 청량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부동산 종합공부, 요거 뒤에서 배울 거예요. 자, 토지의 표시 6가지가 있지요.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8가지가 있고, 그러면 요 토지의 표시 8가지를요, 토지의 표시 8가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이 등록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뭐라 한다? 토지에 등록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필지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지적공부에 토지에 등록 단위를 말하고 1필지 1지번이 붙습니다. 지번은 토지의 등록 번호예요. 자, 지번 부여 지역이 있죠. 요 지번 부여 지역은 뭐를 말하냐 하면은요, 리와 동을 말합니다. 리와 동에서 법정 리동을 말합니다. 법정 리동.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 신림동이 있고요. 관악구에 있습니다. 여기에 봉천동이 있어요. 자, 신림동에 350필지가 있고 봉천동에 250필지가 있어요. 그러면 1지번부터 몇 지번까지?
350지번까지 있죠. 1필지 1지번이니까. 자, 그 다음에 1부터 250 이렇게 나가겠어요. 안 그러면 351부터 600 이렇게 나가겠어요. 1번이지요. 자, 지번 부여직이란 말은 뭡니까? 리와 동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지번이 부여되는 걸 말합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자, 지목은 토지의 용도에 따라 설정하는 거고요. 자, 그 밑에 경계점과 경계 나오지요. 자, 여기에 지적도나 임야도가 있으면요, 여기에 답, 여기에 대, 여기에 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 점들이 있죠. 이러한 점들 우리가 뭐라 합니까? 경계점이라 합니다. 굴곡점과 교차점인데, 그럼 요 경계점과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이 있죠. 여기 경계입니다. 자,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이 경계인데, 이 경계의 폭은 0.1mm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면적은 입체 면적이 아니고 수평 면상의 면적입니다. 우리는 2차원 지적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토지이동 방금 했고요. 자, 등록전환 요거 뒤에서 배웁니다.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제일 밑에 보면 축척 변경 나오죠. 요거 틀리기 쉬워요. 자, 축척 변경은요. 축척 변경은 지적도 내에서 소축척을 무슨 축척으로 대축척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요걸 어떻게 틀리기 쉬우냐면 도면 내에서 소에서 데려간다. 그러면 O다 X다. X입니다. 자, 무슨 도 내에서 지적도 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뒷페이지 봐요. 지적 청량 나오지요. 자, 거기에 지적 청량을 하회하는 경우 나오고, 1번에 기준점 정하기 위한 청량, 여기 기초 청량입니다. 2번이 검사 청량이고, 요것도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다음에 지적 청량하는 경우 쭉 나오는데, 자,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지적 청량을 하지 않는 것 있지요. 하지 않는 것이 합병. 자, 합병은 청량하지 않지요. 자, 여기서 봐요. A 토지 면적이 50이고 B 토지 면적이 70이에요. 그러면 양필지에 공통되는 경계를 지우고 도함화 되지요. 도함화 얼마예요? 120 되지요. 자,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청량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합병, 지목 변경. 지목은 토지의 용도가 바뀌는 게 면적하고 이런 관계 없겠지요. 지번 변경, 이런 건 청량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땅 넓이 재는 거 있지요. 면적 측정하지 않는 것 있지요. 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병, 지목 변경, 지번 변경이고요. 자, 위치 정정입니다. 위치 정정은요. 자, 지적도의 내 땅의 위치를 이렇게 옮깁니다. 자, 어떻게 돼요? 위치가 바뀌면 이 경계점이 다 바뀌겠죠. 좌표가 다 바뀔 거예요. 그럼 그걸 알기 위해서는 좌표값을 구하는 청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면적은 그대로지요. 그러니까 면적 측정은 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면적 측정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 중요합니다. 경계 복원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이 있어요. 지적 현황 청량이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 자, 외울 때 어떻게 하냐? 지금요, 이 핵심 요약이니까 요거에 대한 뭐 과정들을 설명하기 좀 그렇고요. 결론만 이야기할게요. 자, 여기 외울 때 여기 청량이 붙었지요. 청량이 붙었으니까 여기에 뭘 하느냐? 지적 청량은 합니다. 자, 지적 청량은 하는데 원칙은 경계만 복원하니까 면적은 측정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예외적으로 수반되는 경우는 해야 됩니다. 자, 요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지적 청량의 구분 나옵니다. 자, 구분해 보면 기초 청량과 우리가 세부 청량이 나오는데 잠깐 한번 볼게요. 자, 기초 청량과 세부 청량이 나오는데, 자, 뭐냐 봅시다. 여러분, 우리 지적 청량의 양대 구분은요. 지적 청량의 양대 구분은
기초 청량이 있고 세부 청량이 있어요. 자, 기초 청량이라 말은 전체적인 위치 기준을 잡는 것을 무슨 청량한다? 기초 청량합니다. 그럼 기초 청량의 방식은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지적 삼각점 청량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적 삼각 보조점 청량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적 도건점 청량이 있어요. 청량이 있는데, 자, 그러면 지적 삼각점 청량에 의해서 지적 삼각점을 잡습니다. 지적 삼각점을 잡고 여기에는 지적 삼각 보조점을 잡고 여기에는 지적 도건점을 잡습니다. 잡을 때, 자, 요거에 도면상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 요거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삼각점은 도면상 표시를 요렇게 합니다. 동그라미에다가 십자가, 삼각 보조점은 새까맣게 하고 도건점은 이렇게 하얗게 합니다. 그리고 요 세 점을 우리가 뭐라 하느냐면 지적 기준점 합니다. 자, 지적 기준점은 누가 설치하느냐? 특별자치시장,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설치합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요, 요 지적 삼각점을 지적소관청이 설치했을 때는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준점의 기초 위에서 있죠. 청량을 하겠죠. 청량을 하면 청량 성과가 나올 겁니다. 자, 여기에는 지적 삼각점 성과가 나오고요. 삼각점 성과가 나오고 여기에는 지적 삼각 보조점 성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적 도건점 성과가 나옵니다. 성과가 나오는데, 자, 지적 삼각점 청량의 보존 관리는 누가 하느냐? 요거는 시도지사가 하고요. 요게는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그 다음에 열람하고 등본교부 있지요. 요건 누가 하느냐?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고 여기는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삼각점 성과가 지형지물로 변동이 됐어요. 그때는 뭡니까? 역시 지적소관청이 누구한테 통보한다? 시도지사한테 뭘 한다? 통보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부 청량은 이런 기준점의 토대 위에서 구체적으로 경계와 면적을 재는 것을 무슨 청량한다? 세부 청량합니다. 그럼 세부 청량의 종류가 시험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외우느냐? 이렇게 외웁시다. 기초 청량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무슨 청량이다? 세부 청량이다. 이렇게 합시다.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다음 중 세부 청량이 아닌 것은 1번 신규 등록 청량, 2번 등록 전환 청량, 3번 분할 청량, 4번 일부 바다가 됐을 때 말소 청량, 5번 지적 삼각 보조점 청량. 그럼 답이 5번이죠. 5번은 무슨 청량의 내용이에요? 기초 청량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지적 기준점 절차 나오죠. 청량 절차 나오는데 이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캠핑 갔을 때 있잖아요. 일반적인 절차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하고 선발대를 보내고 어떻게 돼요? 현지 답사하고 그 다음 뭡니까? 땅을 먼저 선점하고 표식 같은 거 설치하고 관측하고 계산하고 계산된 성과표를 작성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되고, 자, D페이지 봐요. 자, 요게 아까 우리 적어줬는 거 면적 측정하지 않는 거, 뭐 지적 청량하지 않는 것, 뭐 그런 거 다 이야기했지요. 자, 또 그 밑에 지적 청량의 의뢰 나오지요. 자, 지적 청량 의뢰 나오는데 옆 페이지 봐요. 지적 청량은 누구한테 의뢰하느냐 하면은요,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합니다. 자, 지적 청량 의뢰는 누가 하느냐? 지적 청량 무슨 자? 수행자에게 합니다.
지적 청량 의뢰는 누구한테 하느냐? 지적 청량 모선자 수행자에게 합니다. 그럼 수행자는 누구냐 하면 지적 등록업자. 등록업자는 누구한테 등록해야 되느냐? 시도지사한테 등록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있습니다. 요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옛날 말은 뭐냐 하면 대한지적공사입니다. 한국국토정보사는 뭡니까? 이 법인입니다. 법인이니까 등록을 해야 돼요. 설립 등기를 해야 돼요. 설립 등기를 해야 되지요. 자, 요 두 개를 포괄하는 개념이 무슨 자다? 지적 청량 무선자 수행자가 됩니다. 수행자가 되고 여자들한테 청량을 의뢰하겠죠. 자,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작은 글씨에 지적 청량 수행을 의뢰하는 자는 사유를 적어서 뭡니까? 수행자한테 제출해야 되지요. 그다음에 수행자는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작은 글씨. 지적 청량 수행자는 지적 청량 의뢰를 받았지요. 그러면 청량 기간 수술에서 적은 수행 계획서를 자 동그라미 칩시다. 그 다음 달까지 하루 정도 고민해 봐야 되죠. 또 기출 문제입니다. 이 수행 계획서를 누구한테 제출하느냐? 지적 소관청한테 제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이제 3번하고 4번 나오죠. 3번, 4번 나옵니다. 자, 또 뒤에 잡는 게 봐요. 지적 청량 성과의 검사 나오죠. 자, 그거까지 같이 해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서 봐요. 자, 지적 청량 의뢰는 누구한테 한다? 지적 청량 수행자. 그러면 지적 청량 수행자는 누구예요? 지적 청량업자 시도지사한테 등록해야 되고 한국국토정보사니까 법인이니까 뭘 해야 돼요? 설립 등기해야 되지요. 자, 그런데 이 자들이 청량했어요. 그러면 요 청량이 정확한가 정확하지 않는가 검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그걸 뭐라 하냐면 검사청량합니다. 자, 그걸 뭐라 한다? 검사청량합니다. 검사청량은 누가 하느냐? 지적소관청이 검사합니다. 그런데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 검사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적 삼각점 청량하고요. 삼각점 청량하고 지적 확정 청량입니다. 확정 청량인데 여기에 주의 좀 해야 돼요. 이 확정 청량은 뭡니까? 면적 규모 이상일 때는요. 면적 규모 이상일 때는 누가 검사하느냐? 시도시나 대도시장이 검사합니다. 근데 만약에 면적 규모 미만일 때 있지요. 면적 규모 미만일 때는 누가 검사하느냐? 지적소관청이 검사합니다. 자, 면적 규모 미만일 때는 누가 검사한다? 지적소관청이 검사합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않은 있지요. 요 경계 보건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이 있습니다. 요 두 개는요, 검사하지 않습니다. 자, 경계 보건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은 검사한다, 검사하지 않는다, 검사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청량 기간이 있고요. 청량 기간이 있고 여기에 청량 검사 기간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업하고 면하고 동을요, 동 구별 없이입니다. 구별 없이 청량 기간은 며칠이냐? 5일이고 검사 기간은 4일이에요. 자, 요거는 무슨 기간이다? 법정 기간입니다. 법에서 의하여 정해진 기간이에요. 근데 당사자가 협의에 의해서 만약 기간 정하면은요, 4분의 3은 청량 기간으로 하고 4분의 1은 청량 검사 기간으로 합니다. 자, 4분의 3은 무슨 기간? 청량 기간. 4분의 1은 무슨 기간? 청량 검사 기간으로 합니다. 자, 요거는 협의에서 정하고, 자, 법정 기간은 청량 기간 5일, 검사 기간 며칠? 4일입니다. 4일이고. 자, 또 지적 기준점이 있지요. 지적 기준점이 15점 이하일 때는 여러분 일단 기본 4일을 줍니다.
기본 사이를 주고 15점을 초과합니다. 15점을 초과하면은요. 15점을 초과하면 요 기본 사일에다가 4개 때까지 1 가산합니다. 자, 15점을 초과하면 요 기본 사일에다가 4개 때까지 며칠 가산한다? 1일 가산합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이제 계산 문제 한 번씩 나오는데요.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신림동에서 지적 기준점이 22점이었다. 청량 기간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고요. 또 봉천동에서 지적 기준점이 14점이었다. 청량 검사 기간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일단 청량 기간, 법정 기간 며칠이에요? 5일이죠. 5일이고 15점 이하지요. 15점 이하는 기본 며칠 줘요? 4일을 줍니다. 자, 기본 며칠 준다? 아까 이제 4일 했지요. 그럼 요거는 15점을 초과했지요. 그럼 요 기본 4일에다가 4개 때까지 일가산합니다. 그러면 16, 17, 18, 19, 1, 20도 1일이고 21도 1일이고 22도 1일이지요. 그럼 5, 4, 2 한 며칠 된다? 11일 됩니다. 자, 그럼 검사하기 한번 볼게요. 일단 기본 며칠 줘요? 4일 주지요. 요건 15점 이하죠. 그럼 플러스 4일 하면 며칠 된다? 8일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 705페이지에 그 문제 있지요. 그건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707페이지 봅시다. 지적 뭐 나와요? 위원회 나오지요. 지적위원회 나옵니다. 자, 우리 그 지적에 관한 법률 있죠.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원회가 크게 2개 나옵니다. 2개 나오는데 잠깐 우리 비교해 볼게요. 여기에 이제 지적위원회가 있고요. 지적위원회가 있고, 우리 또 뒤에서 배우는 축척변경위원회가 있어요. 요걸 잠깐 비교해 보면은요. 자, 하나는 무슨 위원회? 지적위원회고, 하나는 뭡니까? 축척변경위원회입니다. 요 지적위원회는 늘 있는 기관이에요. 늘 있는 기관이니까 상설기관이다, 비상설기관이다. 상설기관입니다. 이건 축적변경위원회는요, 축적변경 할 때만 나옵니다. 할 때만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임시기관이고, 자, 임시기관이고 뭡니까? 비상설기관이에요. 비상설기관입니다. 그리고 요거 지적위원회는 다시 2가지로 나누어요. 지방지적위원회가 있고, 또 어느 지역에 있다? 중앙지적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지방지적위원회는 어디 소속이냐? 시도지사 소속이에요. 소속이고, 중앙지적위원회는 어디 소속이냐? 국토교통부 소속입니다. 자, 그런데 축척변경위원회는 어디 소속이냐면요, 지적소관청 소속이에요. 지적소관청 소속이고, 자, 그 다음에 요 지방지적위원회는 중앙지적위원회는요, 위원수가 있죠. 요거는 5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입니다. 위원이고, 여기는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이지만, 여러분, 축척변경위원회는 어떻게 돼요? 축척변경은 소유자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잖아요.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요 위원 속에요, 토지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를 해야 되고, 소유자가 5인 이하일 때는 뭡니까? 전원을 위촉합니다. 자, 5인 이하일 때는 뭐를 위촉한다? 전원을 위촉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요게 위원장이 있죠. 여러분,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있어요. 또 지방지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있는데,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요, 국토교통부 소속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에요.
지적 업무 담당 국장이고 여기도 부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국토교통부 소속 지적 업무 담당 과장이 됩니다. 과장이 되고 그다음에 지방 지정에 있죠. 위원장은 누구냐? 요거는 시도잖아. 시도지사 소속 지적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도지사 소속 지적 업무 담당 과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장은요. 위원장은 누가 지명하느냐? 지적소관청이 지명합니다. 자,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지명한다? 지적소관청이 뭘 한다? 지명을 합니다. 지명을 해요. 자, 됐죠. 그리고 위원회 임기가 있죠. 여기에 위원회 임기는 여기에 위원회 임기 있죠. 임기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하고 있지요. 2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국장, 과장은 뭡니까? 임기를 마칠 때까지니까 2년이 안 되겠죠. 그래서 2년 넘을 수가 있잖아, 대부분. 그러니까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하고 위원회 임기는 몇 년이다? 2년입니다. 근데 축척변경위원회는 이게 비상설기간, 임시기간이잖아요. 임시기간이기 때문에 위원회 임기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그 중앙지적위원회 봅시다. 그게 설치 국토교통부 해놓고요. 심의 의결사항 나오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그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청량 적부심사고요.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청량 적부재심사고요. 그리고 나머지 것도 거의 다 할 수 있다 보면 돼요. 징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방지적위원회는 하나밖에 못해요. 지적청량 무슨 심사? 적부심사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밑에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뭡니까? 제척, 기피, 회피 뭐 이런 말 있지요. 자, 거기에 보면 제척, 기피, 회피 이런 말 있죠.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요. 제척이란 말은 뭡니까? 위원이 이러이러한 관계가 있을 때는요.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제척이에요. 이런 관계였으면 업무에서 배제되고 나가야 되는 것이 뭐라고? 제척입니다. 자, 그럼 그거 한번 봐봐요. 1번에 봐요.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가 그럼 나가야 되겠죠, 당연히. 2번에 위원이 해당 안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나 또 위원이 뭡니까? 해당 안건의 정언 또는 진술 감정을 한 경우나 또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당사자나 대리인이나 대리인이었던 경우나 또 위원이 해당 안건의 자기 또는 처분에 관여한 경우 이럴 때 나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피란 말은 뭡니까? 이런 사유가 아니고요. 위원이 좀 그런 업무를 하면 공정을 기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너 그 심사를 받는 사람이 뭡니까? 아, 그 사람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라고 뭡니까? 그 기피 신청합니다. 그래서 봐요. 해당 안건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일 때는 그 신청한 사람이 뭘 해야 된다? 기피 신청할 수 있겠죠. 자, 그 제척은 뭡니까? 스스로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럼 법 규정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 거고, 기피는 뭡니까? 공정하게 못할 의심이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저 사람 좀 내보내달라. 이게 기피 신청입니다. 회피는 뭡니까?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 본인 스스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회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앙지정의 회의입니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회의 소집이 있죠. 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고 개의하고 의결 있지요. 의결은 뭡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회의하고 똑같아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뭐 한다?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잠깐 한번 보면은요. 자, 여기에 보면 또 절차가 이제 좀 중요합니다. 절차가 중요한데, 자, 우리가 있죠. 소유자나 또 이해관계인이나 지적 청량 수행자가 있지요. 수행자가
시도지사를 거쳐서 있죠. 거쳐서 지적, 청량, 적은 뭡니까? 적은 잘된 거고요. 적은 잘된 거고 부는 잘못된 거예요. 지적, 청량,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어요. 자, 항상 청구는 뭐라고? 위원회입니다. 청구는 위원회예요. 그러면 자, 시도지사가 거친다는 말은 뭡니까? 이런 사람들 있죠. 왜 청량을 하게 되느냐? 청량 경위라든지 뭐 청량을 왜 쌓고 있느냐? 다툼 이런 걸 조사합니다. 요걸 조사해서요. 요 시도지사가 있죠. 시도지사가 30일 내에 회부를 합니다. 회부를 하는데 어느 위원회에다가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합니다.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어떻게 돼요? 지적, 청량, 적부 심사 있지요. 심사를 원칙은 며칠 내에 심의를 한다. 60일 내에 심의를 하지요. 근데 1차에 한해서 30일을 연장할 수 있지요. 그럼 최대 며칠이다? 최대 90일입니다. 자, 최대 며칠이다? 90일입니다. 그럼 여기서 적부심사를 했지요. 심의를 했습니다. 그럼 이 적부심사 심의의결서 있지요. 적부심사 심의의결서를 적부심사 심의의결서를 지체 없이 누구한테 보내주냐면 시도지사한테 보내줘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며칠 내에 7일 내에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적부심사 결과를 통지해 줍니다. 통지해 주고 자, 그 다음에는 절차가 또 이렇습니다. 적부심사 결과에 만족한다 하지요. 만족한다 하면 적부심사 결과를 시도지사가 지적소관청한테 보내줘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그 내용대로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정정합니다. 근데 만약에 만족 못한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에 90일 내입니다. 90일 내에 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자, 지적, 청량, 적부심사위원 재심사예요. 재심사를 누구한테 청구한다? 중앙지정에 청구합니다. 항상 청구는 위원회입니다. 중앙지정에 청구해요. 적부 재심사입니다. 그럼 아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뭡니까? 30일 내에 청량하는 경위라든지 뭐 어떻게 그런 걸 다툼 이런 걸 조사해서 어떻게 돼요? 30일 내에 해부하겠죠. 어디다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러면 중앙지적위원회에게. 그러면 중앙지적위원회가 뭡니까? 지적, 청량, 적부 재심사에 대한 심의 의결을 60일 내에 하고 1차에서 30일 연장하겠죠. 그러면 적부 재심사 심의에 있는 결과를 중앙지적위에서 뭡니까?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에게 보내주면 국토교통부는 며칠 내에 7일 내에 재심사 청구 및 이해관계인에게 재심사 결과를 통지해 줍니다. 그리고 그런 재심사 결과를 어떻게 나중에 마지막으로는 소관청에 가서 직권으로 정정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715페이지 봅시다. 자, 토지의 조사 등록 나옵니다. 자, 우리가 토지의 조사 등록 나오면은요, 우리 지적은 뭡니까? 전국토를 다 등록해야 됩니다. 자, 전국토를 다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전국토의 범위가 뭐냐 하면 이게 범위도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최대 만조의 수면입니다. 자, 최대 무슨 수면? 만조의 수면이 뭡니까? 전국토의 범위입니다. 자, 전국토를 지적공부에 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등록하느냐? 자, 소유자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바닷물을 매립했지요. 그러면 그 매립한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뭡니까? 다 등록해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소유자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지적소관청에서 있죠. 그 땅을 매립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 그 땅의 면적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조사하고 결정합니다. 조사하고 결정해서 그럼 이 조사 결정은 뭡니까? 직접 나가서 조사해요.
요걸 무슨 심사주의라고 한다? 실질적 심사주의라고 합니다. 조사 결정에서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조사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등록은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근데 만약에 소유자가 신청을 하지 않아요. 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결정해서 여기 직권을 조사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제로 등록합니다. 그럼 요걸 뭐라 합니까? 직권 등록주의, 적극적 지적주의라 하지요. 자, 그러니까 전국도가 다 등록되지요. 자, 거기서 봅시다. 그 715페이지 보면 1번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자평을 조사해 등록한다. 등록은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신청은 누가 한다? 원칙이 뭡니까? 소유자입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우리가 분홍색 글씨에 보면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도표에 1번, 2번, 3번, 4번 있을 겁니다. 자, 요것도 이제 시험에 한 번씩 나오는데. 자, 우리가 아까 이런 말 했지요. 토지이동은 뭐라 했어요?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이 등록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뭐라 했다? 토지이동 했지요. 그러면 토지이동을 누가 신청해요? 원칙이 소유자가 신청하잖아.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있느냐면 우리 시골에 가면은요, 임야가 있습니다. 임야가 있는데요, 이걸 실제로 개간했어요. 실제로 개간해서 뭡니까? 전답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실제로 개간해서 뭘 사용하고 있다? 전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농민들이요, 이걸 지목 변경했지요. 전답으로 지목 변경했어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내버려둔 토지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토지가 전국에 얼만큼 분포되어 있는가, 그걸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 볼게요. 직권을 합니다. 이거는 직권으로 토지 이동, 이런 토지 얼만큼 있는가,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고, 요 계획은 어떻게 세우냐? 원칙은 뭐냐면 시군구별로 계획을 수립하되 부득이할 때는 업, 면, 동별로 수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토지동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겠죠. 그러면 계획 세우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토지 이동 현황을 뭐 하겠어요? 조사하겠지요. 조사하고, 그 다음에 토지 이동 현황 조사부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지적 공부를 뭐 하겠어요? 정리하겠죠. 정리합니다. 자, 정리하는데 이때 정리는 뭡니까? 신청 정리예요? 직권 정리예요? 직권 정리입니다. 그럼 옛날에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직권으로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자, 토지 이용이에요? 토지 이동이에요? 토지 뭐라고? 이동입니다. 이게 시험에 이용 이렇게 나왔어요. 참, 이런 것들은 문제 안 풀어보면 틀릴 수가 있지요. 자, 그렇게 하시고 직권 정리입니다. 자, 뒷페이지 넘겨봅시다. 자, 그 다음에 지상경계 구분 나오죠. 자, 지상경계 구분 나오는데, 자, 그 2번에 1번 한번 봐요. 토지의 지상경계는 뚝, 담장, 그 밖의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여러분, 우리가요, 도면에 있는 경계를 지표상에 표시할 때는 뭡니까? 경계점 표시가 뭐냐? 말뚝입니다. 말뚝 등으로 표시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요, 이 경계는 원칙이 뭡니까? 경계는 원칙이에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있지요. 자, 무슨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경계 원칙은 무슨 경계 원칙이냐면요. 도면상 경계가 원칙입니다. 자, 무슨 경계 원칙이다? 도면상 경계가 원칙이에요.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슨 경계다? 도면상 경계입니다. 그럼 요걸 반대해서 가면 어떻게 돼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무슨 경계다? 실제 경계에 의할 수 있지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실제 경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자, 옆에 보면 지상 경계의 결정 기준 나오지요. 결정 기준 나옵니다. 그 1번, 2번, 3번, 4번, 5번 나오지요. 자, 요거하고 그 밑에 보면 2번에 보면 1회, 3회 규정에 불구하고 소유권에 따라 경계 결정한다 이런 말 나오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볼게요. 자, 원칙을 다 볼게요. 특별한 첫 번째, 이렇게 고조차가 없어요. 이렇게 고조차가 없을 때는 뭡니까? 경계는 중앙이에요. 중앙. 두 번째는, 자, 이렇게 답, 고조차가 있지요. 고조차가 있을 때는 경계가 어디냐? 하단부입니다. 자, 경계가 어디다? 하단부예요. 세 번째는, 이렇게 도로, 국어 등에 이렇게 절토된 부분이 있어요. 절토란 말은 뭡니까? 깎여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때는 경계가 되냐? 상단부입니다. 상단부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다 같은 게 어떻게 돼요? 최대 무슨 수면? 만조의 수면이죠. 최대로 바닷물이 안 잠길 때 토지를 뭐라 한다? 최대 만조의 수면 갑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뭡니까? 이렇게 답이 있고, 여기에 바다가 있고, 여기에 답이 있고, 여기에 제방이 있고, 이렇게 바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쪽, 여기 바깥쪽이죠. 어느 어깨 부분이다? 바깥쪽 어깨 부분이 경계입니다. 그런데 좀 주의할 것은요, 요 세 가지가 있죠.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가 소유권이 다를 때 있지요. 소유권이 다를 때는 뭡니까? 소유권에 의해서 경계가 결정돼요. 자, 무엇이 다를 때는? 소유권이 다를 때는 무엇에 의해서? 소유권에 의해서 경계 결정됩니다. 그럼 요까지가 A 소유고 요까지 B 소유, 경계는 요거지요. 또 요까지 A 소유, B 소유면 경계는 요거지요. 또 요까지 A 소유, B 소유는 경계는 요거지요. 자, 요 세 가지가 뭐가 다를 때는? 소유권이 다를 때는 무엇에 의해서? 소유권에 의해서 경계 결정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고요. 4번도 중요합니다. 자, 4번에 보면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 나오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에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자, 건물이 있는데 그럼 이걸 분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칙은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는 못 합니다. 이게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그 원칙은 걸리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원칙은 뭐하게 할 수 없다? 걸리게 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뭐하게 할 수 있어요? 걸리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요. 어떤 경우입니까? 자, 책에 나와 있죠. 첫 번째는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자, 판사가 어떻게 돼? 뚫어보라 하면 뚫어야 돼요, 안 뚫어야 돼요? 뚫어야 되겠죠. 법원에 판결이 있는 경우는 걸리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책에 나오죠. 봐요. 공공사업 등의 지목이 될 토지를 분할할 때, 자, 그러면 요까지가 도로 만들고요, 요까지가 공원 만들어요. 그럼 뭐 공공사업의 지목이 토지 분할할 때도 역시 뭐하게 할 수 있다? 걸리게 할 수 있죠. 세 번째는 뭡니까? 도시개발 사업할 때 사업지구의 경계를 분할할 때예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할 때 여기까지가 A 사업지구고 여기까지 B 사업지구, 역시 걸리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가 뭡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 분할할 때 요 네 가지는 예외적으로 뭐하게 할 수 있다? 걸리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오지의 선택이니까 참 문제 내기 좋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5번 한번 봅시다. 지적 확정 측량의 경계 있죠. 지적 확정 측량이 뭐라 했습니까?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되고 난 뒤에 새로이 토지의 표시를 정하기 위한 측량이 무슨 측량이다? 지적 확정 측량이에요. 그럼 이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합니다. 공사가 끝난 현황대로.
근데 이 공사 완료된 현황이에요. 사업 계획도와 달라요. 그때는 통지해 줘야 돼요. 사업 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뭐 해준다? 통지해 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옆 페이지 봅시다. 자, 2번 한번 봐요. 지적 소관청은 지적 토지 등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할 때는 이런 사항들을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사유가 쭉 나오죠. 거기에 미음에 보면 국토교통운행에 정하는 사항, 여기도 사유가 몇 개 나와요. 우리 책에는 안 적혀져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오면요, 여러분 이걸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하는 사항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면은요, 이게 한 7가지 돼요. 국토교통운행에 정하는 사항 또 30가지 되니까 한 7가지 돼요. 이걸 다를 못 외웁니다. 그럼 어떻게 외우느냐? 이렇게 합시다. 소재하고 지번하고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이 있죠. 요거 외에는 안에 다 뭐가 들어가 있다? 경계점이 들어가 있어요. 경계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소재, 지번,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 외에는 안에 다 뭐가 들어가 있다? 경계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외우면 되고요. 자, 이제 경계에 관한 거고요. 그리고 이 경계는 있죠. 자, 잠깐 보면은 우리가 경계는 경계의 원칙이 있습니다. 경계의 원칙이 있는데 경계는 국가의 하나예요. 경계 국정주의고, 그다음 두 번째는 경계는 도면에 표시하니까 경계 직선주의입니다. 자, 경계 실령주의다 이렇게 하면 X입니다. 실제 형태가 아니에요. 경계의 무슨 주의다? 직선주의고, 세 번째는 부동성의 원칙입니다. 경계는 한번 정하면 쉽게 바꿀 수 있다 없다? 쉽게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다. 부동성의 원칙이고, 자, 네 번째는 뭡니까?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에요. 불가분은 나누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경계는 축척이 큰 것이 따라갑니다. 축척 무슨 원칙이다? 종대의 원칙입니다. 이렇게 한 번씩 내고요. 간혹가다 여기에 뭘 쓰느냐 하면은요, 영속성의 원칙을 집어넣어요. 자, 영속성의 원칙은 경계 설정 원칙이다, 지목 설정 원칙이다. 지목 설정 원칙입니다. 지목은 한번 정하면 쉽게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718페이지 보면, 자, 지번 나오지요. 지번은, 그 1번 한번 봐요.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지역별로 부여합니다. 자, 지번 부여지역은 리와 동이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그리고 지번 변경이 있죠. 요거는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시도지사나 대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1번 한번 봅시다.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요거 3, 4, 6 하는 지번 있지요. 우리 요거는 본번으로 이루어진 지번이에요. 본번으로 이루어진 지번이고, 그 다음에 3, 4, 6의 의 1대 있죠. 요거는 본번과 부번으로 된 지번이에요. 우리는 둘다치예요. 요 표시를 뭐를 읽느냐, 요 읽기도 시험 나왔어요. 요걸 뭐를 읽느냐 하면 어로 읽습니다. 어로 읽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번만으로 된 지번은 없어요. 자, 뭐로 된 지번은 부번만으로 된 지번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번 앞에 있지요. 요거 틀리기 쉬워요. 산 3, 4, 6, 산 3, 4, 6에 1대 있죠. 이게 한자 3, 4, 6 아닙니다. 한글이에요. 산 3, 4, 6, 산 3, 4, 6에 1대 있습니다. 지번 앞에 산이 왜 붙어요?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지목과는 관련이 없어요. 자, 뭐와는 관련이 없다? 지목과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왜 산이 붙느냐 하면요, 이거는 임야도 및 임야대장에 등록할 때예요. 그때는 지번 앞에 뭐가 붙는다? 산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지목과는 관계없고 어느 도 및 어느 대장,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지번 앞에는 뭐가 붙는다? 산이 붙습니다. 산이 붙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한번 봅시다.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부여합니다. 자, 우리가 이걸 뭐라 하냐면 북서기본법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기본법? 북서기본법입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북이고요. 여기 남이고, 여기 서고, 여기 동입니다. 그럼 이렇게 북서에서 기본해서 이렇게 남동으로 가는 것이 무슨 기본법이다? 북서기본법입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필지가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여기에도 필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북서기본법에 의하면 1, 2, 3, 4, 5 이렇게 부여하고 요것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1, 2, 3, 4, 5 이렇게 부여합니다. 자, 요것이 무슨 기본법이다? 북서기본법입니다. 자, 북서에서 기본해서 어디로 간다? 남동으로 가는 것이 무슨 기본법이다? 북서기본법입니다. 자, 그 밑에 2번에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 시에 지번 부여 나오지요. 자, 요거는요, 우리 좀 쉬었다가요, 둘째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